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별일 없이 건강히 잘 보내셨죠? 어때, 좀 여러분들 좀 답답하시죠? 네. 어디 밖에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고 한참 지금 봄 기운이 완연하게 무르익고 있는데 답답하게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참고 우리 좋은 날 기다리면서 우리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보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오늘 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2주차 수업을 진행합니다. 오늘 수업의 내용은 암, 삶, 그리고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그냥 필기구 정도만 챙겨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안다는 게 과연 뭐고, 그리고 삶과는 어떤 관련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암과 삶을 통해서 과연 교육이 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교직 수업을 듣으면 늘 자주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질문 중에 하나가 교육이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으시죠. 네.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하면 뭐 많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대답을 들어보면 뭐 교육은 가르치는 겁니다. 뭐 배우는 겁니다. 이런 좀 평이한 대답들을 할 것 같은데, 물론 뭐 평이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좀 뭔가 감동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교육에 대한 좋은 어떤 견해를 하나 가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어, 그리고 오늘 수업은 특별히 제가 제 혼자만 하는 거지, 여러분들하고 계속 2시간 내내 소통을 하는 시간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어서 또 제 혼자 제가 이제 수업 상황을 가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이런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교육 잘 되어가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문제가 많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네. 아마 대체로 우리 대한민국 교육 뭔가 문제가 많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대표적인 문제점 한번 몇 가지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누가 대답해 볼래요? 여러분 각자 한번 대답을 해 보시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면 뭐 대체로 일반적으로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시죠. 뭐 주입식 교육, 그죠? 뭐 아니면 암기식 교육, 뭐 이런 말도 하고, 아니면 뭐 사교육, 뭐 획일화된 교육, 뭐 이런 등등, 아니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한번 적어 볼까요? 이 지금 수업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조금 편의상 이제 써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면 뭐 주입식 교육, 뭐 암기식 교육, 뭐 사교육, 뭐 아니면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면 대체로 입시 위주의 교육, 뭐 입시 위주의 교육, 뭐 이런 대답들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한 지금 뭐 이거 말고 뭐 획일화, 획일주의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획일주의. 뭐 이런 정도로 지금 한 5가지 정도 냈는데, 아마 대체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대표적인 문제로 여러분들 이런 뭐 몇 가지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뭐 주입식 교육, 암기식, 사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 획일주의, 이 중에서 그 중에 혹시 가장 좀 심각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대체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제일 이 중에서 굳이 제일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걸 하나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입시 위주의 교육이죠. 아무튼 이런 대한민국 교육인데 저는 오늘 이 수업을 하면서 이런 지금 한 5가지 모든 것들에 뭔가 공통으로 엮여 있는 게 있다. 이런 한번 질문을 대답을 해볼까 합니다. 이 지금 한 5가지 물론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뭔가 공통적으로 걸려 있는 게 있다. 뭘 것 같습니까? 뭔가 공통적으로 걸려 있는 게 있다. 네.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이 모든 것들은 뭔가 이것과 관련된다. 지식과 관련된다. 지식과 관련된다. 지식과 관련된다. 물론 뭐 굳이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지 않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뭔가 지식과 관련된다. 한번 볼까요? 주입교육. 주입을 한다고 할 때 뭐를 주입한다는 걸까요? 네, 지식을 똑같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을 하는 형태의 교육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암기식. 암기를 한다는데 뭐를 암기할까요? 네, 당연히 지식을 암기를 하는 것이죠. 뭐 사교육도 마찬가지죠. 사교육도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자기 자식들을 좀 더 많은 지식을 빨리 전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염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식 사교육을 하죠. 또 획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획일주의라는 것은 똑같은 지식을 똑같은 형태로 전달하는 형태의 교육을 말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입시라는 데 수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시를 치르는.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고 했을 때 입시를 치르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또 잣대가 되는 게 바로 지식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대학에 들어올 때도 다 입시를 칠 때 이런 잣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잣대를 대해서 다 입시를 치르고 있죠. 그죠? 지식 외에 다른 뭐 잣대가 거의 없죠. 물론 뭐 예체능 게 일부 특정 뭐 대학은 그런 게 있을 좀 별개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지식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입시를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상황이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만일에 지식이라는 잣대 말고 다른 잣대로 돼가지고 대학 입시를 치른다면 어디 좀 맞냐? 제가 좀 개그로 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 같으면 이 선생님 같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식 말고 다른 잣대를 대면 정말 좋은 데 갔을 겁니다. 그죠? 키고 잘생겼으니까 예를 들면 뭐 잘생긴 순서로 대학을 보내 개그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건 아니고 지식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지금 문제점들이 지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좋은 어감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말 많이 듣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쓰잘데기 없는 지식 많이 알면 뭘해? 먼저 뭐가 돼야지? 뭐 사람이 돼야지, 인간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쓰잘데기 없는 지식,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는 이제 대학에 왔으니까 많은 지식을 쌓아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잘났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핀잔을 듣기도 하거나 이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정당한 지위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제 한번 결론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식이라 하면 뭔가 나쁜 어감처럼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교사가 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또 예를 들면 우리는 학생들한테 뭐를 전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똑같이 우리도 그러면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는 일들이 굉장히 그 쓰잘데기 없는 것을 전달하는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지식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지식이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것이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히려 반대죠. 반대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주위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지식의 산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 어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지식의 산물 맞죠? 분명히.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만들 수 있나요? 물론 뭐 설령 만들 수 있다 해도 우리는 종이 만드는 뭐 어떤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라도 만들 수 있죠. 못 만듭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종이가 없었을 시절 아시죠? 뭐 아주 옛날에 우리 어떤 정보나 정보 같은 걸 남길 때 어디에 썼을까요? 뭐 동양 같은 데는 뭐 죽간이라고 해서 대나무 껍질 이렇게 아시죠? 거기다가 남겼죠. 많이 못 남겼죠. 만일에 이 정도 분량의 어떤 지식들을 정보를 대나무 죽간에 한번 남긴다고 해보세요. 아마 동네 대나무 다 베어야 될걸요? 서양 같으면 양피지, 양가죽에 적었죠. 이야, 진짜 이 정도의 분량을 양가죽에 적인다면 아마 동네 양 다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쓰고 있는 지금 갖고 계시는 연필, 볼펜 어때요? 그거 하나 뭐 기껏해야 뭐 2,000원? 꽤 얼마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1시간 해도 그거 몇 자루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필이 없었을 때 하루 종일 먹을 갈아서 써봐야 몇 자 못 쓰고, 그죠? 어마어마한 주식의 산물입니다. 근데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저랑 이렇게 보세요. 지금 수업에 지금 강의실 아니라도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지식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오늘날에는 이 지식의 산물이 아닌 어떤 그런 것을 상상해 볼 수 없는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지식들이 왜 우리 교육에서는 욕을 먹어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야 정답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식이 쓰잘데기 없는 것, 나쁜 것인 양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야죠. 이렇게 얘기해야 정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식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로운데 이 좋은 지식을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서는 올바른 방식으로 가르치고 배우는데 늘 실패했기 때문에 지식이 싸잡아서 욕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야 올바른 대답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식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로운 것인데 이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가르치고 배우는데 우리 교육은 늘 실패해왔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뭐 마치 나쁜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과연 나쁜 지식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쁜 지식이라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도둑질 하기 위해서 금고 따는 기술. 아니, 그 금고를 여는 지식을 좀 나쁜 용도로 사용을 해서 그렇지 금고 따는 기술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죠? 뭐 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올바른 대답은 지식은 정말 소중한데 올바른 방식으로 가르치고 배우는데 우리 교육은 늘 실패해 왔기 때문에 싸잡아서 욕먹는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과연 지식이 뭔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지식이란 또는 알미란. 한번 지금까지 했는 거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뭐 암, 삶, 그리고 교육, 우리나라 교육 문제점, 지식과 관련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두 번째는 안다는 게 뭔가 또는 지식이 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시작을 해볼까. 암 또는 지식이란 뭔가. 자,
우선 이걸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간단하게 한번 퀴즈는 아닌데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철학의 시초로 누구로 꼽고 있는지 아십니까? 철학의 시초 누굴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이제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늘 나오는 대답이 뭐 소크라테스 아닙니다. 물론 유명하긴 하지만 또 뭐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공자, 네, 이렇게 대답을 흔히 하는데 다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뭐 혹시 여러분들 탈레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탈레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철학의 시초로 꼽고 있는데 혹시 까먹었죠?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탈레스라는 사람을 처음 들어봤다면 분명히 중고등학교 때 뭐 윤리 시간 이런데 철학하면서 분명히 들어봤을 텐데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시험만 치고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아무튼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면서 철학의 시초로 꼽히는데 혹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탈레스? 네, 탈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뭐다고요? 뭘까요? 네, 물이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철학의 시초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자, 오늘 이 탈레스의 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이걸 가지고 우리 오늘 수업을 한번 진지하게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들어본 것 같습니까?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금방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했는데 이 문장 또한 지식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이 문장 또한 하나의 지식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철학책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에 이런 철학책이 있다고 할 때 한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식, 철학. 예, 철학은 이렇게 나와 있죠. 철학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학문이다. 뭐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하면서 철학의 시초를 열었다. 그리고 오늘날 인류의 모든 그 학문은 철학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뭐 이렇게 쭉 진술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한번 예전 일을 한번 상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공부합니까? 네, 외웠죠. 어떻게? 달달달달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 문제를 외웠다는 것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물 탈레스 물 탈레스 온통 책에 색칠해가면서 막 동그라미 쳐가면서 써가면서 달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까? 있죠. 물론 이 문제를 아니라 외웠다는 건 아니라 이런 방식의 공부를 우리는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봤죠? 네. 그러면 그 다음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을 선생님은 배신하지 않죠? 자, 다음 시험 문제 뭐 예를 들면 1번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갈로 띠띠띵이다. 이런 방식, 그죠?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띠리링이다. 혹시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보셨죠? 물론 뭐 이 시험 문제를 봤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의 문제 많이 봐서 반갑죠, 그죠? 만물의 근원은 띠리링이다. 시험지 받자마자 냉큼 뒤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막 답을 쳤던 경험 있죠? 그새 까먹을까봐,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치웠습니까? 답 한번 말해 보겠습니까? 만물의 근원은 뭐다? 네, 물이다. 반갑죠? 네.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던 이런 경험 있습니까? 네.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해가지고 맞았다 하면서 역시 선생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랑 일치해. 나는 뭐 찢기의 귀신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했던 이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잘 남들보다 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이런 시대에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죠? 당장 뭐 이렇게 이런 걸 잘 외워서 정답을 많이 맞추면은 뭐 당장 점수가 높죠. 그죠? 그리고 성적이 결정되고 등수가 결정되고 그렇게 결정된 등수와 성적에 따라서 입시를 치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학교가 갈려지고 뭐 또 아니면 나보다 위에 있는 줄에 대해서 앞에 있는 줄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아래에 있는 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이고 뭐 하면서 굉장히 뭐 거기도 뻣뻣하게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가 해왔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잘 맞추면 기분이 좋죠. 반면에 저런 사람 있죠, 그죠? 졸고 있는 저런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또 기억이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뭐였더라? 한자짜리인데 뭐였더라? 한자짜리인데 뭐였더라? 해가지고 술인가? 내가 삑 틀리고 이런 경험들 많죠? 그렇습니다. 술은 좀 그랬나요? 아무튼 그냥 계획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시험 끝나자마자 막 쉬는 시간에 왜 책 뒤져보는 거예요. 무리였네. 항상 괜히 지웠네 하면서 뭐 했던 이런 경험들을 많으시죠. 그래서 굉장히 속쓰려했던 그런 경험도 굉장히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게 여기 보세요. 이게 뭐 객관식도 별거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객관식도 뭐 별거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해서 뭐 1번 뭐 물, 뭐 2번 뭐 불, 뭐 3번 뭐 돌, 뭐 4번 뭐 하늘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서 우리가 시험을 계속 쳐왔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게 싫어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제가 시험을 치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시험이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방식은요 좀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해서 말 그대로 시험만을 위해서 입시를 치르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식의 시험을 싫어합니다. 가능한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의 어떤 학습 또는 공부 또 시험을 여러분들이 교직에 나가게 되면 가능한 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문제가 많냐면 이런 것들은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하고 그럴듯하게 대답하고 난 뒤에 딱히 잊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럴듯하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은 물이지 그렇지 이렇게 하고 아무런 뭐 잊어버려도 외우고 시험만 잘 치면 그만인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비슷한 걸 가지고 예를 한번 이게 왜 문제가 많으냐 하면 예를 하나 보여주면서 한번 왜 안 되냐? 한번 해봅시다. 새로 해볼까요? 왜 이 문제가 많냐 하면 여기 그냥 합시다. 제가 예전에 거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기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그 이런 거 보면 뭐 초등학교 조카의 시험 답안지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에 진짜 우스갯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죠. 옆집 아주머니가 떡을 갖다 주셨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답은 뭐 감사합니다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뭘 잃은 걸다 이런 식으로 딱 틀리는 거 이런 거 같죠? 맞습니다. 엄마가 보면 누가 또 아이고 뭘 잃은 걸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대로 적은 거예요, 꼬마 녀석이. 아니면 이제 또 재미난 거 하나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밖에서 어떤 아저씨가 도로에서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어요.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지요? 뭐 고성방 가잖아요, 대답은. 근데 아빠인가? 뭐 이렇게 또 뜩 틀리는 게 이런 게 있죠. 그 비슷한 문제인데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어요. 여우는 이거는 삭제가 되나요? 아, 되네요. 여우는 다리가 아파서 울었다. 자, 이런 쉬운 문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우는 다리가 아파서 울었다. 답은 뭐죠? 혹시 이거 답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네, 정답은 엉엉 울었다죠. 근데 이 불쌍한 조카 녀석이 엉엉을 못 쓴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오, 울었다. 울었다 썼는 거예요. 좀 웃기죠? 이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맞았을까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왜? 정답은 엉엉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그냥 좀 웃기긴 하지만 이게 마냥 웃길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게 왜 이게 이런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 그냥 말 그대로 정답을 위해서 시험만 해서 이 바보 녀석 그걸 엉엉도 몰라 이렇게 틀렸다 할 수 있지만은 한번 달리 생각해 보면 이런 시험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보는 순간 진짜 이상하거든요. 뭐가 이상합니까? 네, 요거는 엉엉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엉엉 울지 않는데 엉엉을 못 썼다고 틀리는 게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들 영어가 엉엉 울 것 같습니까? 아니죠. 물론 이게 뭐 엉엉이라는 것이 사람의 울음소리를 대표하는 의성어기 때문에 뭐 엉엉이라고 썼겠죠. 근데 사람 또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람 또한 엉엉 울지 않아요. 여러분들 울 때 엉엉 이렇게 웁니까? 아니죠.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혼내면 엉엉 이렇게 안 울어요. 가만히 있다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이렇게 울거든요. 그런데 엉엉을 못 썼다고 틀리는 이런 방식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남들보다 더 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이런 공부 방식. 뭐 요거는 우리 탈레스 버전보다는 조금 낮춰서 그렇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이런 것도 탈레스 마무리 이런 거 좀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서 이와는 좀 더 다른 형태의 어떤 지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다른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식의 공부 방법, 지식 습득 방법을 한번 예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한번 볼까요?